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전 시간 용어의 정의에 이어서 13쪽에 나와 있는 6번째 과세 기준일 있죠. 과세 기준일. 그 과세 기준일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일이에요. 우리 보통 세금들은요. 세금은 이런 경우 있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만히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요. 뭐를 취득하면 세금을 내죠.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팔면 세금을 내죠. 그러면 내가 취득세는 난 절대로 내기 싫어. 그러면 취득을 안 하면 취득세 낼 일 없어요. 그렇죠. 또 양도소득세는 안 팔면 세금 낼 일이 없죠. 그렇죠? 안 팔면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안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안 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는 그럼 취득세는 어떨 때? 취득을 하면 양도세는 뭐를 하면? 양도를 하면 그러면 재산세는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나 얼마 전에 샀는데 가지고 있은 지 얼마 안 됐어. 난 한 10년째 갖고 있어.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세는 매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매년마다 부과되다 보니까 일정한 날 여기서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일이잖아요. 이것을 언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요.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놨어요. 싸우지 말아라. 그 재주 좋은 사람은요. 6월 1일,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좀 똑똑하면 좀 득보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내기 싫은 분들 있죠. 집 팔면서 세금 내기 싫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내기 싫어. 아니,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기 싫을 때 있잖아요. 팔면서도. 그러면 내가 집을 팔면서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은 내가 2억에 샀어. 그럼 지금 3억 가면 1억 소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2억에서 세금 내기 싫어서 나 2억만 받고 팔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우리 재산세는요. 어떻게 보면 머리 잘 쓰면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 내가 팔더라도 제가 받고 팔더라도 나 올해 재산세 내기 싫어. 그러면 그때는 언제 팔면 되는가 하면요. 6월 1일 전에 5월 31일 날 아니면 6월 1일 날 팔아도 돼. 왜? 24시 현재 소유자니까.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가 안 되려면 6월 1일 날 팔면은요. 내가 지금 낮에 잔금을 받았어요. 그럼 저녁에는 누구예요? 매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나오는 재산세는요. 매수인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그냥 6월 2일 날 잔금 받을래?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꼭 6월 1일까지 받아야 돼. 팔 때 조건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일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재산세는요. 아주 머리 잘 쓰면 그 해에는 안 낼 수도 있다. 모르고 있다가는 그냥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에 정해놨다. 재산세 과세일은 언제라고요?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생각할 때는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져서 잔금 정리를 하였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그러면 당연히 뭐이다? 24시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는 거죠. 매수인이다. 이렇게 과세 기준일. 근데 우리가 이제 과세 기준일 같은 경우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다 6월 1일로 하고 있다.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산세 또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있거든요. 그것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 지역자원시설세 당연히 언제가 되겠다? 언제 되면 6월 1일이라는 거죠. 과세 기준일 그 체크를 하시고 정기분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정기분. 정기분이란 지방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가 징수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납기를 정하여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정기분. 그러면 이거 반대는 수시분이에요.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내는 거.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재산세는 6월 1일 날 갖고 있으면 매년마다 내야 돼. 그쵸? 이게 정기적으로 내기 때문에 뭐예요? 정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시분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을 사면 내고 안 사면 안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시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납부기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지금 간단히 한번 보세요.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그럼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사람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고 있고 토지분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주택분은 반절은 7월이고 반절은 9월이고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는 아예 딱 못을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단해. 6월 1일 24시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는 7월, 9월, 그렇죠? 종부세는 12월. 이렇게 밖에 날짜를 정확히 정해놨다. 그때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 이런 게 있네. 신고기한. 그 신고기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있나요? 우리 이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뭐를 하죠? 신고를 하죠. 출생 신고를 얼마 만에 하게 되나요? 한 달 정도 있을 거예요. 출생 신고 안 하면 안 되죠. 사망 신고, 또 혼인 신고, 그렇죠? 근데 취약 신고, 병역 신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취약은 뭐예요? 통지, 그렇죠? 입영 통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통지와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죽었는지는 국가에서 잘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라? 그 당사자들이 보호자가 알아서 와서 뭐를 해라? 신고를 해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라. 그러면 이것을 세금에 접목시키면요. 누가 부동산을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산 사람 신고해, 판 사람도 신고해. 이건 신고하는 게 있고 또 재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종합,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될까요? 우리나라 전산망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주민등록번호 두드리면 이 사람 재산이 어디서 어디까지 쫙 갖고 있는지 나오고, 그렇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재산세 보내줄 때는요. 아유 신고하지 말고 너 조금 전에 날짜에 7월, 9월, 12월 있잖아요. 고지서를 딱딱 맞춰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통지가 된다라는 거죠. 세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 지금 정기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딱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고 가끔가다 일어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기 힘든 것은 뭐해라? 힘든 것은 알아서 신고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 볼까요? 여러분이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국가에서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라? 신고를 해라. 근데 법에서 정한 법정 여기였잖아요. 법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법정, 법률의 규정. 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려면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려면 이런 용어 때문에 보통 쓰지 않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정 신고기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기한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게 소득세라고 그랬죠. 그 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라? 다음에 올해 벌은 게 있으면 내년 5월 말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 벌었는지 알아서 성실 신고를 해 하고 있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는 1기는 7월 25일 또 2기는 1월 25일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는요 우리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또 증여세
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부동산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라 그러고 있어요. 16문제 출제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면 분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출제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가끔가다 이제 나오더라도 기억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5일.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원할 때는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있고 또 상속세 증여세 있다고 보고요. 우리 6번째는 취득세네. 언제 샀는지 모르니까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는 뭐래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래요? 60일.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뭐를 해라?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납부를 해라 하고 있어요. 상속은 상속해 시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 내에 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은 60일 내인데 취득세 신고해서 내고 등기를 한다면 그 등기하는 날과 60일 내 중에서 빠른 날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의 경우는 취득세는 법에는 뭐 60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취득일에 낸다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어떤 분이든지 부동산을 샀으면 바로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래. 그러면 취득세 60일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놓고 있잖아요. 취득세 신고를 60일 내에 하고 그러면 그때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두렵잖아요. 내가 사놓고 내 앞으로 안 해놓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근데 등기를 먼저 한다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하고 있고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래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요. 세금을 취, 등, 재, 종양 이거는 등기라는 것을 할 때, 뭐 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면허를 할 때지만 우리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건 등기할 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내줘요. 고지서를 보내줘서 봤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나오는데 미리 볼게요.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다. 그러면 취약통지, 그쵸? 취약통지, 입영통지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줘서 세금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보통징수다, 부가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징수, 부가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징수, 부가과세. 그런데 우리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이거는 신고납부. 요거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신고납세. 그죠? 그러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취득세라든지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요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자진.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뭐해라? 자진해서 납부를 해라. 그러면 네가 샀으면 조금 전에 취득세는 언제까지 하래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랬죠? 또 등기를 미리 한다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뭐를 해라?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고 납부를 해라. 법에 이렇게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요.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세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야 이게 신고 납부나 신고 납세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래요? 국세고. 지방세죠. 이거는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고, 이것은 뭐예요? 국세야. 용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이런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아저씨, 그렇죠?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여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또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름이 다 틀려지죠. 옛날에 애들 노래 있잖아요. 아빠가 부를 때는 왕자님,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이런 노래 있죠. 하나를 놓고 부르는 이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요,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내세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을 택한다. 이 얘기는 알아서 신고하고 뭐해라? 알아서 내라 그래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신고 납세하여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고 납세. 요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렇죠?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잔소리고 그러잖아요. 네? 용어를 같은 건데도 지금 여러분 처음에 하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고 납부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같은 용어다. 이렇게. 근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약간의 글자가 틀리는구나. 이것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는요, 지방세는 뭐래요? 지방세는 보통 징수. 세금을 받을 때는 이런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이 보통 방법이라는 거죠. 보통 징수다. 종합부동산세는 뭐라는? 부가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부가과세. 또 뭐라고도 하는가면요, 고지징수 이런 얘기도 해요.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국세에서는 이러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방세는 좀 이렇게 어떻게 신고납부 보통징수라니까 좀 표현이 우리 좀 듣던 표현이죠. 근데 어때요? 국세 같은 경우는 조금, 국가는 좀 그렇잖아요. 꼬장꼬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신고납부와 이런 거의 차이점은 뭔가? 이것도 같은 얘기죠. 보통징수, 부가세 같은 내용이니까 신고납부 또 보통징수, 이거 차이점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뭐래요? 보통징수.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낼 자가 알아서 가서 신고하고 내면 신고납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거를 봤는데 거기에 신고 기한, 신고를 할 때 요런 것은 취득하기, 요게 기간 정했죠.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죠. 또 등록물에서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이렇게 소득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과세 기간이라는 게, 세금을 과세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이제 합격을 하셔서 중개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면 이번 달에는 참 재미가 좋아. 또 특히 계절을 잘 타죠. 비수기, 성수기가 있잖아요. 중개업은 특히 좀 많죠.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져 가지만 많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동네에 내가 있는 중개업 하는 자리가 입주를 시작했고 엄청 돈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는 이사를 안 하니까, 보통 그래요. 우리 입주장사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 중개업자들이요. 중개업자들이 입주장사하는데, 입주장사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 전세 들어가면 보통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입주할 때 다 입주했어. 전세를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요, 그 다음에 2년 만기될 때까지는 거의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한 해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는 조금 벌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오늘은 수료만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글쎄.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2달간 수입이 10원도 없어. 맨날 임대료 직원 급여만 줘야 돼.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고 안 벌었으면 뭐 말고 이게 아니고 그 기간을 정해놓자라는 거예요. 너 1년에 얼만큼 벌었는데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 이걸 뭐라 하면 과세 기간이. 그래서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 기간으로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다 합해서 세금을 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그런 기간이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없고. 이거는 딱 그날 가지고 있으면 언제요? 과세 기간 6월 1일에 갖고 있으면 세금 내게 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1년에 2개를 팔았잖아요. 2개를 팔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2개를 1월 1일부터 소득세잖아요. 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우리 소득세에는 많아요. 이게 여기 뭐 있는 거 하려고 종, 퇴, 양 이렇게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이런 건 전부 다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팔아서 왕창 남았어. 하나는 팔아서 많이 손해를 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같은 해에 파는 것은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내가 돈을 지금 이번 달에 많이 벌었어도 안 내죠. 소득세는 보통은 그래요. 여러분이 딱 개업을 했는데 1월 달부터 한 10월, 12월까지 그냥 진짜 돈 많이 벌었어. 그럼 그 세금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내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라. 5월 30일까지 해라. 소득세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과세 기간에 나와 있는 게 소득세 그렇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는 이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기간이 있어요. 있다. 그렇게만 보시고 과세 기간 소득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 방법이라는 거 있네요. 조세의 징수 방법. 조세의 징수 방법이 있는데 조세의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신고납세, 보통징수, 부가가세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던 거니까 맞아 정리할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럴 것 같아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있고 세금을 받을 자, 과세권자가 있어요. 세금을 받을 자. 이 신고납부나 신고납세는 납세 의무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과세권자한테 가서 그렇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는요?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세권자가 보통징수, 고지서를 보내. 여러분이 조금 있어 또 다음 달이면 아이고 또 자동차세 또 나오네. 고지서 와요 안 와요? 고지서가 오죠 집으로. 아이고 되게 많어. 그죠? 오고 있다. 보통징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부세는 예외는 있어요. 종부세도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해도 돼. 그러면요. 요 차이점 뭔가 볼게요. 요거는 또 부가가세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고지징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야 돼. 가서 신고를 해야 돼. 내가 얼마짜리 샀으니까 세금을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고 딱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납세 의무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 신고 납부가 그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과세권자 찾아가서 나 얼마에 샀어? 어느 부동산 얼마에 샀어? 세금 얼마 낼게. 딱 신고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를 딱 해. 그럼 난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세. 여러분이 이러면 안 돼요. 취득해놓고 나서 네가 왜 고지서 안 보내고 그래? 왜 법에 뭐라고 해놨어요? 취득세. 당신 법에 봐봐. 그럼 취득세 네가 샀으면 60일 내에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잖아. 뭔 방법이래 그게? 신고 납부 방법. 그렇죠?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그런데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괜히 재산세 얼마예요? 가서 자꾸 물어보지 마셔. 딱 때가 되면 집으로 딱 온다라는 거죠. 집으로 고지서가 와. 얼마 내래? 고지서 보면 아이고 이게 더 많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세금을 내잖아요. 은행에 갖다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 대장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고지서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이 샀는지 어떤 사람이 팔았는지 금방 파악이 안 돼. 나중에는 파악이 되겠지만. 근데 세금을 나중에 받을 수는 없잖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물세, 양수세. 너 취득했어? 등기했어? 취득했어? 등기할 거야? 팔았어? 알아서 신고하고 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신고, 납부, 보통징수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네요.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여기서는 요거 가산세. 가산 뭐야? 가산 더한다는 얘기죠. 세금에 더하겠다. 가산금은요. 우리 이제 이래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얘기도 하죠.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수도세가 아예 없어요. 전기세, 수도세는 없어요. 그러면 세자 뒤에 끝날 때 뭐예요? 세. 가산세. 이거는요. 세금이에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은 끝에 자가 전부 다 뭐로 끝나요? 이 세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에 반드시 세자. 이 세자로 끝나지 않으면 세금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건 세금 아니에요. 세금 아니에요. 그러면 가산세, 가산금이야. 가산세는 세금인가요? 아닌가요? 가산세. 세금이죠. 끝에 뭘로 끝났습니까? 세금으로 끝났으니까. 세로 끝났으니까.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면 가산세는요. 어떨 때 받는가 보면 가산세는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게 가산세예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 그럼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세. 그럼 법에 정해놨어요. 뭐 의무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겠지만 당신이 알아서 신고하고 내세요. 그래요. 신고하고 내세요. 그런데 신고하고 내질 않았다.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면 왜?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해. 알아서 신고 안 하면은요. 알아서 신고하고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그럼 떼어먹겠다는 의사가 많어. 그러니까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요. 많게는 자그마치 40%까지 부과를 하겠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금 만약에 1,000만 원을 낸다. 40%하면 400만 원 가산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가산금은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받을 자가 고지서를 우리한테 보내줬어.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아유 7월 말까지 내세요. 고지서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7월 말까지 못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가산 그때는 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산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산금은요. 가산금 몇 프로인가 보면요. 간단해. 3%예요. 고지서 12월 말까지 내래. 자동차세 고지서 딱 왔어요. 12월 말까지 내세요. 근데 12월 말 안 됐어. 못 냈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 이거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고 납부는 내가 이날 신고했고 이날까지 내겠습니다 하고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고지서를 받았어요. 세금 고지서를 받았어.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 고지서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납부하자는 뭐가 됩니다? 가산금이. 그리고요. 이러고 또 안 내잖아요. 그러면 매달 1.2%씩이요. 계속 붙어나가. 처음에 안 냈잖아요. 3%. 그 다음에는 고지서를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매달 1.2%씩 최장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0개월까지 부과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가산금 안 내고 하겠죠. 근데 깜빡 잃어버려서 3% 붙는데 그러고 후에도 또 고지서 갔는데 안 낸다? 그럼 매달 얼마씩 붙겠다? 1.2%씩 붙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보셨고 중가산금 그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에 지금 16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16쪽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똑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볼게요.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기한이 있어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하면 60일. 근데 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 거의 뭔가요? 떼먹을 수준이죠. 내가 팔았어도 신고 안 하고 샀어도 신고를 안 해. 그럼 과세권자가 어떻게 금방 할 거야. 떼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신고 기한 내 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신고를 못했는데 나중에 깜빡 잃어버린 거야. 막 그냥 집에 이상한 일이 막 생기다 보니까 못했어. 그럴 때는 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서 신고를 하면 기한이 지난 뭐예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뭐를 하게 돼? 신고를 하게 돼요.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둬요.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가 20%거든요. 20%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툭하면 20%, 40%, 10% 그래요. 여기는 끼켜봤자 뭐예요? 3%, 1.2%씩 이러는데 여기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50% 깎아주겠다. 이게 뭐래요? 기한 후 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지방세와 국세가 같아요. 같은데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얼마 내에 1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를 불성실하게 가산세를 몇 프로 깎아주겠다? 50% 깎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 징수. 부가는 뭐래요? 내라 하는 거죠. 징수는 뭐예요? 거두어 드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가 뭐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라 소리 할 때도 있고 또 강제로 거둬 드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체납 처분비. 이제 용어를 좀 이제 보시는 건데 체납이라는 것은 밀렸다라는 얘기죠. 처분비인데 여러분 체납 처분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라 안 내. 그럼 계속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안 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해서 또 공매까지 해야지 돼요. 그렇죠? 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압류해서 공매를 하면 되겠지만 동산 같은 거는 뭐예요? 또 운반까지 해야 되겠죠. 또 이 공매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매각에 드는 비용까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비용하고 같은 용어예요. 경매 비용하고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과금.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안 내면 압류, 공매 절차를 거치죠. 이 공과금도요. 그 절차를 다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수도전기료는 뭐가 된다? 수도전기료는 공과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 전기료는 공과금. 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안 낼 때와 똑같은 징수 방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아유, 요새는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져 갖고 세금을 어떻게 하래요? 세금을 신고를 할 때 직접 출석을 안 하고도 되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 이런 거 바로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또 우편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우편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에 전산 입력을 시키면 그때는 신고한 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신고한 게 돼버린다. 그렇게 보시고 요새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 같은 거,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요새는 전자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종이로 옛날에 열심히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입력시키면 그냥 바로 이제 보낼 수 있고 세상이 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지고 일자리는 많이 없어졌지만 일단은 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여러분 세무서에 있는 사람만 세무공무원은 아니에요. 세무서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세무공무원이다. 그렇게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7번째 면세점 소액부징수 과세 최저한이 있어요. 면세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면세점은요, 우리 취득세 같은 거 한번 잠깐 예를 볼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다.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안 받겠다. 만약에 한 30만원짜리라면 우리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고할 때 내가 얼마에 뭘 샀는지 신고서 다 만들어 갖고 과세권자한테 찾아가야 돼요. 보통 구청을 찾아가요. 구청을 찾아가서 신고하고 내는데 끼켜봤자 50만원짜리 사봤자 4% 하면 얼마예요? 4, 5, 20 2만원인가요? 2천원인가 2만원인가 4%면 10%면 5만원이죠. 그러니까 맞네요. 2만원이네 2만원. 2만원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아예 50만원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안 받겠대요. 이걸 그럼 뭐라고 그런가 봐요? 면세점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보요? 면세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고, 그러면 이 면세점은 우리 취득세에서 그 50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딱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액 부징수. 말 그대로 볼게요. 소액은 부징수.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재산세와 또 지역자원시설세에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요. 이거는 재산세는 어때요? 고지서를 보내주잖아요. 이 통계가 이렇대요. 우리 세금을 고지서를 보내주기까지는 그 전에 이런 조사도 해서 또 인쇄를 해야 되겠죠. 인쇄를 해서 또 갖다 줘야 돼, 집에까지. 그러면 갖다 줘서 내게 되면 그 경비가 한 장당 약 1,700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또 우리가 갖다 주면 어때요? 납세 의무자는 은행에다 내요. 그러면 은행에다 그냥 찾아오나요? 수수료 주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경비가 1,700원 들어간대. 그러면 세금이 소액 한 1,000원짜리는 안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안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소액 재산세나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액이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라면 2,000원도 안 되는 2,000원 미만이라면 그때는 아예 안 받겠다. 소액부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소액부징수다. 그런데
요 면세점과 소액 부징수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나와요.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소액 부징수는 재산세에서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과세 최저한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안 하셔도 이제 상속세, 증여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공시송달일이 있네요. 공시. 여러분들 어떤 세금을 주고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서 그 부동산을 공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소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계속 했는데 송달이 불능이야. 우편물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경우에는요, 그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공개해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송달은요, 그 세무서 앞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되면은요, 당신 언제까지 안 내면 공매할 거야? 이 게시를 해놔요. 그러면 14일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그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게 공시송달 제도예요. 이제 소송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일본 민사소송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 그래 법원에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 법원에 와. 너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밝혀. 그런데 계속 우편물을 안 받아. 뭐 새벽에 가서 좁아도 밤에 가서 해도 안 돼요. 안 될 때 그때 뭐를 하는 거야? 최종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는 그때는 법원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해요. 이것은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봐서 하겠다.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도 있다.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재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고지서를 보낼 때,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안 받았다고 우기면 뭐도 무슨 방법도 있다? 공시송달 방법. 14일이 지나면 그 송달된 것으로,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앞에 뭐 그 좀 이 세법의 전반적인 걸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도가 별로 덜 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3장 그 납세의 성립 확장 소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